어둠이 짙게 깔리던 밤 작은 두 눈을 가려줬더니 밤이 온 줄 모르고 네, 책 읽는 소금쟁이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곰디 이번 주 한 주 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죠? 네. 이번 주에는 네.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청년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렇군요. 청년 일자리로 오신 분들이 있고 네네. 학생 일자리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다 몇 명이죠? 한 네다섯 분 정도 되시고요. 두 분이 이제 청산에 사시고 네네. 나머지 세 분은 옥천읍에 사세요. 세 분은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그게 이제 공공근로인가요? 네, 거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선발 같은 과정들도 있겠죠? 네, 선발 과정을 거쳤었는데 네. 그 군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청산이랑 또 어디 청산 포함 세 군데가 그 인원수에 미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산에 사는 어떤 청년분들, 네네.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네.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랑 네네. 이제 대학생이 될 나이거나 이제 또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고 나서 네. 이 마을에 남은 사람이 몇 분 정도 될까요? 하니까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일정한 경쟁이 또 있겠죠. 읍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공근로가. 그쵸. 사실 제가 제 고향인 면지역도 청산이랑 인구가 비슷해요.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예. 경쟁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도 그 청산처럼 초중고가 다 있고 하니까. 그런데 네네. 규모 면에서 네.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는 제가 다닐 때는 4반까지 있었으니까 네. 한 250명 정도 됐었고, 근데 지금 청산 중이나 청산고는 그것보다는 좀 인원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청산 중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한 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원 차이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공공근로. 그렇죠. 공공근로가 읍에서는 네. 굉장히 어르신분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청산 같은 경우에 이제 미달되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청산 안에서도 어르신 공공근로는 경쟁률이 높아요. 네.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전에 공공근로 했던 어르신 분들은 네.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시거나 네. 안에서는 좀 청소 일을 주로 하시는데 네네. 아마 그분들이 다 이렇게 기간이 끝나고 다 새로운 분들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선정 방식은 잘 모르시죠? 네, 선정 방식은 군청 홈페이지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여쭤본 이유가 오늘 책이 공정함 좀 아는 10대라는 책이고요. 이게 하승우 박사님이 쓴 책인데 오늘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네네. 계속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아마 기준이 네네. 여기 청산에서 지금 공공근로 하는 분들은 아닌데요. 네. 제가 그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했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번 뽑혔다 그러면은 다음 겨울에는 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선발이 제외되거나 그런 식으로 네네. 좀 새로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책 이야기 하기 전에 한번 노래를 듣고 와서 책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 60시간 70시간 80시간 뺑이 쳤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아자기에
새벽까지 몸 버리고 속 버리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와서 나가라니 웬 말이냐 이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악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악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네 맘대로 일 시키고 네 맘대로 일 끝내도 참았는데 월급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다져가며 버텼는데 회사 사정 어렵다고 임금체불 밥 먹듯이 해대더니 치사할 돈 챙겨갖고 도망치고 어딜 갔냐 이 십장생아 이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악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악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못해 안해 내 몸으로 일을 하고 남들처럼 살려는 게 욕심인가 치사하게 세금 걷고 대책 없다 말하는 게 대책인가 힘 있으면 보호받고 힘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 치사해서 못 살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이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악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악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이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못해 안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 좀 아는 10대 시리즈거든요, 이게. 그래서 풀빛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인데 하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는 선거 좀 아는 10대, 그리고 탈성장 좀 아는 10대, 그리고 공정함 좀 아는 10대, 그리고 시민불복종 좀 아는 10대, 이렇게 해서 좀 아는 10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트가 돼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개비어 좀 아는 10대, 이렇게 해서 진로 토론회 장, 철학 토론회 장, 과학 토론회 장, 사회 토론회 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에서 이제 구성을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일반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대화 형식으로 이게 책이 돼 있죠. 네, 저도 이제 이 시리즈의 책을 처음 봤는데 네, 삼촌과 조카의 대화로 되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43페이지인데요.
공정한 경쟁은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있는데 부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제목에서 보통 공정한 경쟁은 가능한가 했을 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면서 공정함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경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통은 이제 나열식으로 이제 쓰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논문이나 뭐 유명한 저작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논리들이 부적절하다. 지금 사회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 줄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회 균등은 모두가 똑같이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해. 이렇게. 그러니까 삼촌이 좀 이야기해주는 말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보장된 이후의 결과는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이고 대신에 개인 능력 차이로 인한 불평등은 사회가 합리적으로 보상해주면 된다는 거지 하면서 예시를 막 이렇게 들어줘요. 예시를 들어주면 이제 또 주거니 받거니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매우 합리적이네 이렇게 또 답변이 돌아오죠. 그럼 맞아. 그런데 문제는 개인 능력의 차이가 개인 혼자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꼬리를 물면서 그 이야기에 조금 깊이를 더해가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을 보다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하는 어떤 옳다 그르다의 답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어떤 네네.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서 조금 이제 재밌었던 건 10대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예시로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대학 입학은 이렇게 이러이러한 지금 상태야.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선거, 뭐 정책, 뭐 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좀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 디지털, 뭐 온라인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전공책을 보거나 굉장히 어려운 책을 보면은 좋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한 책이 있어야 사실 입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10대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말랑말랑한 책을 잘 못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래도 뭐랄까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 학교 반에 문고랄까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이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어떤 경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은 어느 섬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유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바탕으로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화폐 뭐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라면 하나 값이 뭐 500원에서 1000원으로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네네. 되게 잘 이해가 됐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아마 10대 분들이 읽어 보신다면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를 통해서 여러 잎사귀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가 혹은 공동체가 먼저인가 혹은 공동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계속 사회 문제들은 계속 터져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은
기존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위기나 혹은 안전과 관련된 그런 관리 체계가 국가의 권력의 강화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문들을 계속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이제 강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의와 평등은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적 삶에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다각적으로 이 공정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공성 혹은 공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공리주의적인 어떤 관점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타파해 나가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전개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곰디께서 읽으면서 혹시 느꼈던 생각이나 문장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정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공평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네. 공정보다는 좀 단순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냥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개가 있다. 근데 2명한테 5개씩 나눠주는 네. 것이지만 공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네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네네. 그쵸. 라는 그런 책의 그쵸. 논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다 보면은 그쵸. 그게 이제 네네. 평등과 관련된 네네네. 건데 네. 5개를 나눠줘도 만약 예를 들어 사과를 내가 매우 좋아한다 네. 라고 하는 그 가치의 측정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개수를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들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네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공정함만으로는 어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불평등함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함만으로는 해답이 되지 못하고 네네. 공정함과 비롯하여 또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가 정의. 또 네네. 함께 해야 네네. 공정함이라는 그런 단어의 성질을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네네 맞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거였는데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자꾸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다. 뭐 코로나 뉴노멀이다. 네 뉴노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책에서도 잘 설명해 줬듯이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박쥐한테 이제 새롭게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혹은 이제 열대우림들이 이렇게 훼손이 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활권과 동물의 생활권이 이제 반경이 겹치게 되면서 이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뭐 슈퍼 태풍, 홍수, 가뭄, 혹한, 해수면 상승 등 이제 주거 지역과 생태계의 소멸, 식량과 식순환, 에너지난 등 인류의 생존 자체를 이제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위기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선택을 내리고 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단 멈춤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멈춤은 이제 종결이 아니라 사실 다시 걸어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필자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심각성은 저마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평등의 논리에서 계속 이제 위기는 평등하죠. 누구나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간에. 하지만 그 똑같이 나눴을 때 그 심각성, 그 가치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출퇴근이 자유롭고 전문직인 사람과 택배나 배달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위기감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택배가 늘어나면서 물류 회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4월 29일에 38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참사나 쿠팡 물류 창고 화재 등은 위기 시에 필요한 노동이 더욱더 위험한 처지에 빠지는 불평등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네. 그 공정함과 비롯한 다각도로 바라본 공정함 그리고 공정함과 연결되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좀 사회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공정하게 하면 좋겠다. 네네. 라는 어떤 의미나 그런 말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고 나면은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지만 뭔가 우리 모두가 뭔가 웃으면서 책을 이렇게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네. 공정함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는 것이 그냥 맥락 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문명의 발달로서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 그쵸. 있는 거죠. 사실 문명의 발달로서 코로나19 제외한 다른 것들도 이미 우리 역사에서 이제 지나갔거나 지금까지 남아 있고 코로나19라는 것은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생겨난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더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단 멈춤이나 기존에 산재했던 문제들 중에서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이제 사실 만연해 있었죠. 만연해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그 양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 양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됐다는 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공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이제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은 정의라는 부분들이요. 이제 뭐 마이클 샌들이나 아니면 뭐 마이클 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뭐 공정하다는 뭐 착각 이런 책들도 냈지만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정에 대한 그리고 정의에 대한 어떤 논리들을 기존의 논리들을 조금 타파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이 책으로 10대들에게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 이런 방식들이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에 앞서서 노래를 조금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 하루가 지나가는 오늘은 지금 이 순간도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책장을 넘기는 꿈나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밤 기회에 균등 정의로운 사회 공정과 평등에서는 과연 조절할 수 있는가 반반으로 맞춰 균등할 수 있는가 불공정한 불평등의 돌뿌리를 걷어낸다면 그 후엔 공정이 찾아올 거라 확신할 사람 있는가 어떤 이는 공부는 자기가 해야 하는 거라
다르고 개턴에서 욕날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교육의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 못하겠지. 완벽한 능력주의 정말 이상적인 유토피아. 근데 완벽한 능력주의가 정말 완벽하게 공정하다 생각하는가? 혹시 공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공정한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가? 공정하다는 착각, 공평하다는 착각, 공정한 것이 마냥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공정하다는 착각, 공평하다는 착각, 공정함에서 만들어진 불평등은 어찌해야 하나? 공정하다는 착각, 공평하다는 착각, 공정한 것이 마냥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공정하다는 착각, 공평하다는 착각, 공정함에서 만들어진 불평등은 어찌해야 하나? 모두가 영이라는 출발선에서 시작할 것이란 가정. 강남 쪽집게 가외를 잡기 위해 도입한 수시 확대 입시 진학을 위해 고등학생이 연구 논문의 저자가 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 아무나 못해. 자유주의자의 기회의 평등 또는 사회주의자의 결과의 평등, 둘의 공통점은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만 택해서 절대 공정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그러면 어쩌라는 거라며 삿대질한다면, 모든 이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여건을 평등하게, 조건의 평등에 대해 고민해봐. 기회의 평등한 능력주의 세상에서 패배한 이는 실패가 너무 쓰라려. 저절과 분노가 승자의 오만과 충돌해 사회의 부정의 뿌리를 내리기에 합리적이지 않지. 결과의 평등 역시 인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기에 이론은 좋지만 인간 사는 아이러니하고 개개인 감정 역시 다르기에 공정과는 거리가 멀겠지. 공정하다는 착각, 공평하다는 착각,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그 중간에 있는 조건의 평등에 대해 고민해봐. 한쪽으로 치우쳐 뭐 아니면 도로 살아온 과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현재 모습을 봐. 공정하다는 정의, 공평하다는 정의,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21세기 중 5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그대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정의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건 바로 그대들의 선택. 또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지. 인천공항에서도 나리타 공항에서도 울지 말자고 서로 힘내서 약속해놓고 돌아
잘못된 걸 잘못됐다 네가 말하고 왔던 날 나는 얘기를 듣다 술집에서 갑자기 펑펑 울었지 나는 너를 걱정했고 음식들은 식어갔지 걱정하는 내가 싫어 나는 더 펑펑 울었지 나는 나의 그런 순간들에 그러지 못했었지 괜한 미움을 살까봐 누가 날 노려볼까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단어로 날 부를까봐 주먹으로 맞을까봐 흉기에다 찔릴까봐 집 주소를 알아내서 문짝을 걷어찰까봐 멋있는 척하는 걸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냥 트라우마일까봐 죄로액을 맞을까봐 월급이 날아올까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에 찍힐까봐 내 친구한테 해갈까봐 내 사랑이 다칠까봐 내가 늘어날까봐 거짓말하게 될까봐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말 저는 용기가 없어요 빚지고는 안 살 거야 다짐해도 손부터 떨려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일단 공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그 안에서 평등이라는 어떤 가치들의 차이에서 오는 그 평등의 모순점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정함이라는 이 이야기로 계속 이 격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공정함이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후반부인데요. 공정함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이제 차별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에서도 잘 나왔듯이 능력주의나 혹은 과정, 결과주의로 빠질 위험성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똑같이 대하는 게 꼭 공정한 걸까? 그리고 어떤 이주민들이 이중의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한국화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주민이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를 따를 때는 한국 사람 같다고 칭찬을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따르면 귀화했으면서 왜 한국을 따르지 않느냐며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입장에선 둘 다 이제 또 자신의 문화인 셈이죠. 그 사람이 다른 정체성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 공정하다는 것이 어떤 똑같이 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점들을 계속 공정이라는 어떤 고정된 관점들을 조금 이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이주 노동자 이야기로 하면 이제 이야기가 더 분명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한글로만 지시하는 것이 공정한 걸까? 아니면 그 나라의 언어를 관리자들도 배우게 하는 게 공정한 걸까? 아니면 이제 사고나 문제가 있으면 또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인들이 먹는 식사를 똑같이 제공하는 게 공정한 걸까?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고려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걸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의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학력의 차이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졸과 대졸의 학력 차이가 두드러지는 업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있다. 모든 업종에서 그 차이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면 되겠냐고. 대학을 안 가고는 선택인데 한국은 그 선택이 평생의 차별을 낳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들은 저희가 이전 책에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죠. 그런 이야기들에서 그러면 이제 공정함이라는 어떠한 차이들을 조금 존중하고 섬세하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겠다. 이런 어떤 공정이라는 말로 획일적으로 이제 이것들은 공정해라는 어떤 잣대들이 사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높으니까 넌 능력이 낮아 그러니까 공정하려면 너에게 뭔가 출발선이 조금 앞에여야 해 그런 어떤 혜택으로서의 공정함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에서 공정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얼핏 들을 때는 아까 소개했던 어떤 공평의 개념과 좀 비슷하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양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네네. 공정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것으로도 이제 세분화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 권리적인 것에 가깝다. 네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공정함이라는 게 민주적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보상이 계속 이제 승자한테만 가는 이런 오디션 프로나 혹은 학업이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샌델의 이야기를 보태면서 상호 존중이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공정함은 경쟁에 승복하게 하지만 존중하게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물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공정함은 민주적인 것인가라는 말에서 속에 민주적인 것 또한 양적인 거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1인 1표다.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네네. 책을 보면은 경쟁과 능력이라는 단어와 좀 거리가 있는 어떤 개념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능력이나 경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네네. 그 양이 거의 비슷한 데다가 예를 네.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은 100으로 비슷한 데다가 네네. 누군가는 100.1이 되어야 네. 그걸 뚫는 네네. 그런 모습인데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그런 양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네네. 우리가 좀 차별이라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층위에서 네네. 다르게 이 공정함이라는 것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붙이시지만 또 후반부에 가면은 샌들이 말한 조건의 평등이라는 것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물질적 조건이 좀 바뀌어야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131페이지에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재분배 없이 정의는 없다고 할까? 이렇게 딱 던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은
보통 공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정의나 혹은 평등이나 이런 개념들을 붙여서 논의를 이끌어가는 반면에 공정을 불평등과 한번 엮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뒤에는 이제 갔을 때는 결국은 다시 공정에 대한 논의로 돌아갈 될 거라는 거지. 분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순서의 차이긴 하지만 어떠한 생각의 전환에서 좀 바라보자면 공정을 불평등과 함께 엮는다? 이거는 기존의 관점에서 그 능력주의나 혹은 결과주의나 이런 관점들을 조금 비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단순히 이 책에서 그 공정함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런 것들이 문제야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나름의 이제 또 대안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맨 거의 마지막인데 150쪽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개개인의 몫을 조절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봅니다. 이 책에 요새 이제 뭐 커먼즈 관련해서 굉장히 열띤 논의가 선도되고 있고 철학이나 뭐 사회나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지금 그러니까 커먼즈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지라는 그 단어가 네, 바깥에서의 어떤 불평등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초월해서 네,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커먼즈라는 게, 뭐 공유지라는 게 사실 최근에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는 이제 공유 공간, 보통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했던 차원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제 토지, 물, 숲, 공기, 에너지처럼 많은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실험을 커먼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개념이 조금 더 넓어져서 디지털 커먼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땡모 위키 같은 것도 사실 커먼즈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어떤 자원이나 혹은 어떤 착취나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하고 노동의 어떤 몫의 분배에서 불평등도 나타나긴 하지만 커먼즈가 어떤 자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힘 그리고 이 커먼즈는 결국 자치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함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저건 공정하지 않아, 공정해라는 말들로 양분돼서 나타나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 자치구조 안에서의 공정이라는 그 가치들을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이것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 저는 자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 이런 공공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커먼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커먼즈가 꼭 이제 뭐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요즘 이야기는 뭐 디지털 세계의 비물질 세계도 저는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이제 151쪽인데 개개인이 따로 일한 시간을 합친 것보다 여러 명이 힘을 모아 일을 할 때 시간이 줄어든다. 이 시간을 공동체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간에서 공유지가 있듯이 시간에도 공동체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은 홀로 있을 때 생기지 않고 오로지 함께 있을 때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동체 문화 연구 사업단에서 계속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 공동체들에 이렇게 좀 방문을 하면서 이것들의 동력은 뭘까? 힘은 뭘까? 그리고 이 커먼즈를 만드는 힘들은 뭘까? 이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저도 이렇게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혼자 뭘 하기는 어려운 세상이죠. 항상 우리 공동체에서는 뭐 두레 혹은 품앗이 이 과정들 마을 내부에서 그 자원들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마을 내부에서 다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고 그것들이 공동체의 시간 속에 있었고 공유지가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네요. 품앗이나 두레 같은 경우는 공동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은 계속 이동되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마지막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유지와 공동체의 시간을 확보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공공성을 보장하는 시공간이 활성화되려면 주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는 글에서 이제 보면은 153쪽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의료 보장, 실업보험, 연금, 그리고 유급휴가와 병가, 저렴한 임대주택, 보육 서비스, 충분한 최저임금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다양한 삶을 준비할 수 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혼자서 살아남을 방법들을 고민하거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힘을 강화시켜서 이것들을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이 10대 좀 아는 10대의 내용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거리, 의료, 주거, 교통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대한 공동체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이 이제 함께 접합돼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바라보면 여기 옥천도 마찬가지죠. 옥천도 왜 미디어에 고장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옥천에는 왜 이런 의료체계나 혹은 공공급식과 의료체계가 아니라 이런 농산물과 관련된 체계나 혹은 공공급식과 관련된 체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들이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 속에서 사실 이것들이 발현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자치와 자율 그리고 자급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 굉장히 좀 저는 쉽게 술술 익히면서도 여기 이렇게 핵심 문장들을 이렇게 쏙쏙 숨겨 놓으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핵심 문장을 이렇게 숨겨두면서도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글을 쓰면서 논문을 쓰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역시 대단하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공정함이라는 그 키워드 말고도 다른 단어를 중심으로 쓰여진 다른 시리즈 책도 네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 네네.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거에서 저는 사실 책 제목을 딱 봤을 때 공정함은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책장 첫 장을 이렇게 펼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쏙쏙쏙 집어서 이야기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단하시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10대 좀 아는 10대 이 시리즈는 성인이 돼서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어떤 능력주의나 결과주의 혹은 이렇게 불평등한 불공정한 일들, 불평등한 일들 그리고 어떤 차이가 차별로서 존재하는 세상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들을 조금이나마 좀 푸는 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노래 조금 듣고 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우리는 가시밭길 위에서도 춤을 추죠.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을 맞잡았을 때 가장 커다랗죠. 에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우리는 내리는 빛 속에도 태어나죠. 우리는 누구보다 잘 웃고 잘 울고 사랑하지 않고는 고백이면서 살죠.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사랑을 하는 나는 너의 사랑을 믿고 있어. 아픔을 아는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알맞은 비가 곧 내릴 거야. 알맞은 꽃이 피어날 거야. 의심하지 않아. 늘 그래왔으니까.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춤에 에이, 흔들거릴 소중하여 잃고 싶지 않은 게 우리에게도 있어. 알맞아 구름이 낀 거야. 그래서 잠시 추운 거야. 맑게 개이고 해가 뜨면 그땐 천년의 사랑이 올 거야.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네, 오늘 좀 아는 10대 공정함 시리즈, 공정함 좀 아는 10대 시리즈 읽어봤습니다. 하 박사님이 책을 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네, 제가 하 박사님이라고 말씀을 네. 드려서 네네, 옥천에서 지금 살고 계신 네 하승우 선생님. 네 하승우 선생님께서 네네네. 네, 그렇네요. 책이고 또 같이 그림을 여기 사파가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상우님께서 또 그림을 그려주신 네네, 네 그런 시리즈 책입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이해하기 편하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케이크 그림이었는데 55페이지에 이제 네. 뒷사람 생각 좀 하자 하면서 조금만 가져가 우리는 뭘 먹으라고 하면서 케이크 사진이 나오는데 이 혈안이 돼 있는 눈과 그리고 이미 케이크를 가져가는 사람은 신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는 토지의 형태로 그렇죠.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케이크의 그렇죠. 형태인데 네. 지금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 케이크가
기존에는 어떤 제한된 장 속에서 벌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막 퍼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조각조각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책 글만 있으면은 또 네, 이게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뒤에가 시간이 이제 저희가 다 돼서 이 목소리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재미있게 또 책을 읽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책 읽는 소금쟁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어둠이 짙게 깔리던 밤 작은 두 눈을 가려줬더니